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이쪽 그 분리막하고 전해질이야. 그죠? 분리막하고 전해질이죠. 예? 분리막하고 전해질도 우리가 이 전해질에는 솔벤트 있잖아요. 여기도 에틸렌 카보네이트,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디메틸 카보네이트가 쭉 있잖아. 그렇죠? 요 놈이 온도에 따라 액체 상태인데 온도에 따라 과연 몇 도의 가스화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잖아. 일단은 80도 정도에서 SEI층이 높고 그러면서 전해질에 있는 솔벤트죠. 전해질. 솔벤트가 음극재하고 만나면서 반응을 하잖아. 그러면서 중요한 건 가스가 나오는 거거든. 과연 이 물질의 가스화가 몇 도에 되느냐. 그게 이제 화재 연결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분리막. 그죠? 분리막도 결국은 녹아서 이놈이 C하고 애출이 방출되는 거잖아. 이게 키라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인터배터리 5월 달에 인터배터리 갔더니 한 층에는 뭐 LG 엔솔, SK 온, SDI 쭉 해서 거기는 뭐 이 4680인지 뭔지 해가지고 원통형 빼도 막 그거 전시래. 큰 용량 높이는 거. 그 밑에 층 갔더니 롯데케미칼, LG화학 이런 데서 바로 분리막 이걸 연구하더라고. 발표를 하더라고. 아유, 우리 분리막은 거의 뭐 180도까지 버팁니다. 우리 전해질은 몇 도까지 기화가 안 됩니다. 이게 키거든. 화재. 딱 보면. 그래서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자는 거죠.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분리막이라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리막에 대해서는 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우리가 분리막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분리막은 우리가 이와 같이 에틸렌,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프로필렌. 에틸렌이 뭐야? 에틸렌 C 두 개잖아. 메틸 C 하나, 에틸 C 두.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로판 C 이거잖아. C 두 개, C 세 개짜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에틸렌하고 우리가 그냥 프로필렌 성분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C 두 개짜리, C가 하나 덧붙인 거 이와 같이 에틸렌하고 프로필렌. 폴리라는 것도 몇 개가 겹쳐있다는 거잖아. 폴리 여러 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이 우리가 중간에 있는 우리가 그냥 분리막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분리막이. 이 안에 이제 다공층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뭐 이런 뭐 우리가 이런 특성이 있잖아요. 안에 요런 기공의 크기가 어떻고 뭐 기공도가 어떻고 이거는 그냥 보통 우리가 네이버 같은데 지금 다 나오는 거잖아. 기본적으로는 이런 특성이 이렇다. 이거를 그런데 우리의 주안점은 이거에 변형 온도가 몇 도냐가 중요한 거잖아. 우리 화재 측면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같이 에틸렌은 120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분리막이 변형 온도가 120도 된다면 변형이 되면서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에틸렌은. 프로필렌은 한 160도까지 버텨요. 왜? C가 3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하여튼 간에 우리가 분리막은 에틸렌 프로필렌인데 에틸렌 한 120도 정도 온도가 한 120도 정도 올라가면 요놈이 변형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C가 3개 들어있는 프로필렌은 한 160도 한 2, 30도 더 버티는 거죠. 이놈이. 그렇게 돼 있구나. 이게. 그러면 이거의 고유 특성을 우리가 못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고유 특성을 못 바꾸는 거거든,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중간에 있는 분리막을 어떻게 우리가 요놈을 만들고 배합을 하고 조정을 할 것인가. 그게 또 하나의 키야.
자, 보통 우리가 분리막은 중간에 같이 에틸렌은 C가 2개야. 그땐 120도에서 변형이 돼. 그렇죠? 그러나 프로필렌은 C가 3개야. 한 160도 내지 170도가 20, 30도 더 버텨. 이렇게. 어? 그런데 여기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분리막을 통해서 리튬이온을 통과해. 리튬이온을 통과해.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 이놈이.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돼? 리튬이온을 차단시켜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가면 안 되잖아. 안 그러겠어요? 비정상적인 상태잖아. 온도가 올라가네? 그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했어? 리튬이온이 충전되던가 방전되지 말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미 움직이지 않아야 돼. 셧다운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셧다운. 그렇죠. 그래서 기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배터리 온도가 120도 올라가네. 넘어가네. 온도가 넘어가네. 그러면 이게 녹아서 구멍이 나기 전에 일단 이놈이 녹으면서 딱 막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리튬이온을 딱 차단시키는 거야. 더 이상 우리가 전류가 통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셧다운 기능은 안 되는 거지. 그 기능을 온도 영역에 따라 우리는 이거 중간에 녹아서 불나되었지만 그 안에 미소한 영역에 있어 온도가 높네. 높은데도 막 통과하면 안 될 거야. 비정상적. 그러면 빨리 셧다운 시켜서 중간에 있는 분리막을 딱 차단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셧다운 시켜서 차단시키는 거지. 퓨즈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기능적으로 우리가 쓴다는 거야. 이거를. 그 안에 미소하게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와 같이 프로필렌은 C3개잖아. 이놈은 온도가 더 20, 30도 더 버텨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놈을 또 바깥에 딱 놓는 거야. 그럼 얘는 130도까지 180, 160, 70도까지 버텨. 이놈을. 그러니까 삼중결합을 하는 거 이렇게. 이걸 가지고 갔더니 롯데케미칼 그쪽에서 우리는요 분리막이 이렇게 써가지고 거의 180도까지 버틴대. 그래서 아니 어떻게 180까지 버티냐 이게 120도인데 이런 기술 적용하는 거야. 알죠? 이러한 당장 우리가 에틸렌하고 프로필렌은 C가 3개니까 온도가 더 높잖아. 변형되는 온도가. 그런 걸 적당히 배합하면서 온도의 내구성을 키우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거지. 알죠? 자, 분리막의 기능은 첫째는 셧다운 기능. 온도가 올라가면 바로 리튬이온 의오동을 차단 셧다운 기능이 첫째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양쪽에 폴리프로필렌이 있어서 얘는 온도가 한 30도 더 버텨. 그럼 적당히 배열해가지고 그거를 얘가 이제 온도 높을 때 얘가 방어를 해주고 이렇게 적당히 얘가 셧다운 기능에 순간적으로 막아주고 얘는 버텨주고 다시 틀어주고 이거를 연구소에는 열심히 연구하겠지 이렇게. 또 하나는 우리가 분리막에 세라믹 코팅. 그 기술이 있죠. 코팅 기술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코팅하는 거 여러 가지 인전 그런 거를 보면 리튬에 대해서 전에 그 케미스트리 저 소재했는데 야 중간에 있는 분리막 가지고 우리가 또 화재 안전을 내면 뭐가 있겠어? 우리 최은화 씨 얘기해봐. 분리막 가지고 화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좀 우리가 시도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얘기해봐. 세라믹 코팅? 오케이. 또 하나는 시적으로 이제 비정상적인 온도가 올라간다.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전화라든가 이게 흐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셧다운 기능을 만듭니다. 온도가 120도 되면 어차피 이미 약 변형이 되면서 기공을 막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리튬이온을 통하지 않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에틸렌, 프로필렌 C3개잖아. 약간 변형 온도가 높습니다. 이런 재료를 써가지고 온도에 좀 약간 더 높일 수 있는. 그렇게 딱 3개만 얘기하면 그냥 분리막 끝이야. 더 이상 얘기할 거 못겠어요. 여러분 수준에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관련해가지고 더 자료를 찾아보면 돼. 무궁무진해. 가서. 챗GPT한테 물어봐도 되고.
어? 크록스 뭐 많잖아. 그래 여러분들이 거기다 더 확대하면 분리막은 끝. 화재 측면에서. 그래서 이거는 아까 같은 것이 이제 다시 이제 이게 내가 이거 실적으로 우리가 에틸렌하고 프로필렌 요건 C 두 개잖아요. 얘는 가스와 온도가 변형되는 게 한 120도 되고 그 다음에 프로필렌 같은 경우 C 세 개잖아요. 한 160도까지 버텨. 어우 한 40도 높구나. 그때 막 얘기하더라고 갔더니 그쪽에서 우리 이거는 분리막이 한 180도 110도 버티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버텨요 그랬더니 이런 기술이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그 KTR 가가지고 소형 배터리에 인증 시험을 할 때 배터리를 아마 130도에 놓고 아마 그러한 열충격 시험 하는 게 있을 거야. 열화 시험. 130도에 버티지, 분리막. 그렇죠. 이거 쓰면 버틸 거 아니야. 여기까지 몇 대 가니까. 이러한 기술에 맞춰 기준을 만드는 거거든. 야, 저런 기술 나오는데. 이런 거지. 응? 이렇게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응? 다음에는, 전해질. 전해질은 우리가 결국은 리튬을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LI가 양극재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양극재에 있는 거를 전해질을 통해서 쭉 분리막 통해서 하여튼 리튬 이온만 이렇게 해서 음극재를 붙이는 거잖아. 이렇게 유동하잖아.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왜? 전자하고 리튬 이온하고 분리해야 되거든. 그죠? 이걸로는 리튬 이온만 통과하게 해야 되고 전자는 통과 못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려니까 중간에 우리가 분리막이라는 걸 써가지고 리튬 이온만 통과하게 하거든. 그럼 리튬 이온이 뭐 통과할 때 무슨 경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쭉 흐르는 게. 글로 갈 때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중간에 있는 전해질이라는 거지. 전해질. 응? 그런데 리튬 이온이 이동할 때는 요 형태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Li, PF6. 이런 식으로 리튬 이온이 갔다가 요름을 뱉어내고 다시 오고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이 자체를 우리가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카보네이트라고 했어. 카보네이트에 요놈이 딱 섞여가지고 가서 움직이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카보네이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보네이트인데 이 카보네이트도 우리가 보면 메틸 C 하나 메틸렌 아니야? 에틸렌 C 두 개 얘기했다 그러면 이게 에틸렌이니까 C 두 개죠. 이거 C 두 개. 에틸렌 카보네이트,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그죠? 우리가 뭐 디메틸 카보네이트 쭉 해가지고 이러한 용매 이러한 용매에 의해서 이미 섞여가지고 이렇게 유동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뭐 자 나와 있는 거고 전해질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우리가 그 리튬염을 우리가 어떤 용해시켜서 움직이는 그 자체가 우리가 같이 이제 카보네이트거든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야. CO3.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리튬염을 용해시켜서 좀 움직이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자체의 특성은 이와 같이 리튬염을 잘 용해시켜야 될 거 아니야. 얘는 다 흡수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리튬염을 LiP6를 갖다 잘 흡수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딱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높은 용해도가 있어야 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동할 때 잘 살살살 잘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일로. 그렇죠? 이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와 같이 인전 뭐 전도도 같은 거 있어야 되고. 이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고. 전해질이라는 것은 이런 게 특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구조 자체는 이와 같이 에틸렌 카보네이트,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이러한 형태야. 그죠? 이러한 형태에서 리튬이온을, 그렇죠? 요 놈을 용해시켜서 같이 움직이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있는 놈이 이제 하나의 액체지, 액체. 그렇죠? 이거 같이 우리가 에틸렌 카보네이트, 프로필렌 카보네이트가 있고, 또 이와 같이 우리가 디메틸 카보네이트, DMC, 에틸 메틸 카보네이트, EMC.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뭐냐면 고리 구조죠. 응? 여기는 우리가 이걸 뭐야? 이걸 사슬이나 사슬 구조. 그렇죠? 요런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자. 여기서 이거에 우리가 이제 그림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 그림 봐. 우리가 에틸렌 카보네이트하고 프로필렌 카보네이트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 이렇게. 근데 우리가 구조적으로 딱 보면 자요. 이 안에 이러한 용해가 있는 거야, 액체가. 그러면 나는 이걸 가지고 살살 움직여야 되잖아. 이렇게. 움직일 때 요놈이 이동성이 좋겠어? 이놈이 이동성이 좋겠어? 움직일 때. 요놈이 이동성이 좋겠지. 그렇잖아. 이놈 단단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화재 측면에서 보면 요놈이 잘 풀릴 거 아니야. 요놈이 변형 온도가 낮을 거야. 요놈은 고리 구조니까 약간 단단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중간에 있는 솔벤트도 에틸렌 카보네이트 요 주리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이걸 배합을 해가지고 조성을 만드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능하면 이동성이 좋아야 되거든. 이동성이 좋게 하려면 얘를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좀 뭔가 열의 안전성을 가야 돼. 그러면 얘를 써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쪽 솔벤트 쪽 우리가 카보네이트에서 우리가 그 일렉트로라이트 쪽에 우리가 솔벤트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성능을 우리가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보면 구조 자체가 이렇다. 그 다음에 이건 그렇게 맞춰서 한번 내가 또 정리해 본 거죠. 우리가 아까 같이 그냥 기본적으로 분리막 같은 경우는 요놈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분리막 120도지만 폴리프로필렌 쓰면 160도까지 버틴다. 그렇죠? 그래서 요놈을 잘 삼중결합을 하는 거잖아. 중간에 놓고 아 이런 기술을 적용하는구나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솔벤트를 쓸 때 어떻게 쓸 것이냐. 솔벤트는 근데 요새는 사실 화재가 문제거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에틸렌 카보네이트,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리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대신 이동성은 낮아. 그러나 온도에 잘 버틴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스 온도가 한 250도 돼. 250도까지 버텨줘. 이게. 얘 같은 경우. 근데 얘는 이동성이 낮아. 그런데 얘 같이 디메틸이라든가 얘네는 사슬 구조야. 이동성은 좋아. 그런데 마치 100도면 가스화가 돼.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 전해질에서 우리가 중간에 SEI가 80도에서 일단은 높고 그 다음부터 80도, 90도, 100도 되면서 계속 전해질이 가스화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스화 되는 거잖아. 계속. 그러면서 가스가 쭉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가스화가 안 되려면 얘네 쓰면 이걸 쓰면 거의 200도까지 가스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충고가 안 되면 요놈의 배합이 높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성능, 유동 측면에서 성능을 높인다면 얘가 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분자 뭐 이쪽 공부해가지고 배터리 만드는 전해질 만드는 회사에 갔다. 이 기본 개념을 딱 잡고 가면 되는 거야. 이거 갖고 연구하는 거지. 안 그래? 이 기본 고유 특성 가지고 요놈을 어떻게 조합하고 뭐 하느냐 이게 그거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적으로 그 인터배터리 쇼 이런 데 가면 뭐 이 전해질 아유 우리 거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200도까지 뭐 가스화가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 연구원들이 그걸 자기들이 좋아. 이 기본의 특성은
고유 특성은 바꿀 수 없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화학적 기본 특성은 이걸 가 자기네 잘 배합하고 첨가제 쓰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 질문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이게 뭐 신소재 화학 쪽이잖아. 나보다 여러분들이 전문가 아니야? 난 내가 공부해서 한 거거든. 응? 근데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할 거 아니야, 이쪽에 고분자 쪽은. 혹시 뭐 내가 하는 거에 틀리는 게 있나? 응? 어떤 연구가 이런 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 중간에 있는 분리막은, 그래, 중간에 분리막이 120도에 놓는다고 그랬죠? 변형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에틸렌 C 2개, 프로필렌 C 3개, C 3개는 약간 결합력이 세거든. C 3개 붙어 있으니까, 이놈은 160도까지 버티네. 그럼 이놈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분리막 자체의 변형 온도를 높여주는 거지. 내구성을, 화재에. 그렇죠? 그 다음에 전해질 측면에서는 중요한 게 전해질은 유동성이 좋아야 돼. 잘 흘러야 돼, 이렇게. 그 잘 흐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쓰는데, 잘 흐르는 대신 이놈이 변형 온도가 낮은 거야. 한 100도면 가스화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나 이같이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디메틸 카보네이트라든가, 아니, 여기 에틸 카보네이트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에틸렌, 프로필렌. 그렇죠? 에틸렌, 프로필렌 이걸 쓰면 고리 구조이기 때문에 변형 온도가 단단한 거지. 그래서 화재에 촥을 떠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연구가 된다. 요 관련해서는. 뭐, 이게 다예요. 뭐, 소재 끝. 요 관련해가지고는. 이거에 대한 화재 측면에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하면 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실적으로 이 특성이 뭐야? 이거 특성을 그 다음에 막 공부하면 되는. 근데 항상 공부해도 최종적으로 다시 이리 와야 되는 거죠. 이거 항상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다시 쫙 공부했다가 다시 빼서 보고 이렇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그죠? SI 디컴포지션이 70도 정도에서 우리가 고체 전해질이 녹는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서 쭉쭉 반응하면서 먼저 전해질 쪽에서 반응하게, 전해질 아까 같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일렉트로라이트 아까 얘기했잖아, 이님이 100도, 80도에서부터, 그죠? 사슬 구조 같은 경우는 100도부터 이제 가스화가 되잖아. 그러면서 이때부터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세퍼레이터가 130도지만, 그죠? 여기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쪽으로 가면 약간 온도가 더 버틸 수 있다는 거, 이런 연구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렉트로라이트 쭉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양극재에서 우리가 이제 니켈 쪽, 그죠? 니켈로 가면서 우리가 180도, 200도 쭉 있잖아. 우리가 하이 니켈, 미디 니켈, 최종도 LFP 같은 경우 300도에서 산소가 추출되잖아. 그런 과정 쭉 그런 그림 속에서, 여기서는 HC 가스가 쫙쫙 빠져나오는 거, 온도별로 빠져나오는 걸 딱 보고, 그 다음에 양극재에서 산소가 추출되는 거, 그걸 쫙 보면 화재는 뭐 더 이상 없어요. 이 개념만 여러분들 잡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와 같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단계별로 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극재 산소가 빠져나오면서 우리가 썸을 얻어내게 되는 거죠. 불이 확 붙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맨 처음에 우리가 보면 뭐가 먼저 추출돼요, 같이. DMC, EMC. 사슬 구조이기 때문에 얘네가 먼저 가스화 되잖아. 단계별로. 그죠? 그 다음에 EC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가스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단계를 보면 맨 처음에는 이와 같이 전해질이 아까 EMC, DMC, EMC에는 뭐 100도, 110도에서부터 가스화가 되잖아요. 그림이 가스화가 되면서 먼저 가스가 쭉 나온단 말이야. 단계별로.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에틸렌, 프로필렌. 그죠? 그 단계별로 우리가
아까 그거 때 온도에 맞춰가지고 깠어야 되면서 마지막 이런 식으로 열폭주로 된다.